한국은 중국의 군사력을 베끼는 한심한 나라. 현재 태국에서는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비꼬는 영상으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태국은 한국이 후진국이라 기술이 없어. 중국의 기술을 베껴서 실체가 없는 국방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이게 사실인지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콕에 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여기 와 있네요. 제 이름은 이선이고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돈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꽤 괜찮은 일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우거든요. 방콕에 처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기분이었어요. 공기는 덥고 끈적거렸고 마치 따뜻하고 습기 찬 담요가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제 감각들이 폭발할 정도로 자극됐어요. 너무 새로운 풍경과 소리, 냄새가 넘쳐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를 진짜 감동시킨 건 음식이었어요. 아, 음식. 거리를 걷다 보니 향신료와 구운 고기의 냄새가 코를 찌르며 입안에 침이 고이게 했어요. 거리 곳곳에 음식 카트들이 있었는데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을 팔고 있었죠. 거대한 웍에서 지글지글 볶는 면, 숯불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꼬치 이름조차 모르는 과일들까지. 전부 다 먹어보고 싶어요. 다행히도 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아내 수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한국 출신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 훨씬 용감해요.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어느 음식 카트로 끌고 갔어요. 이선 가자 팟타이 먹어보자.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어요. 판매자가 우리 앞에서 웍에 채소랑 계란, 새우를 넣고 면을 볶아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냄새가 정말 대단했어요. 접시를 건네받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입을 먹어봤어요. 맛있었어요. 매콤하고 달고 또 새콤한 맛이 동시에 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크진 않았지만 도시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 모든 불빛들이 켜져서 마치 별들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수진이랑 저는 저녁 먹고 나면 자주 발코니에 앉아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어요. 일은 흥미로웠지만 가끔은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태국에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게 필요했는데 미국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새로운 규칙들도 있고 새로운 방식들도 있고요. 가끔은 모든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있어도 제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저는 우리 집 편안한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수진이 옆에 앉으면서 익숙한 따뜻함이 이 북적거리는 도시에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녀가 리모컨을 잡고 TV를 켰어요. 이든. 저거 봐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외쳤어요. 한국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예요. 저는 호기심에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화면에는 군인들이 완벽한 줄을 맞추어 행진하는 모습이 가득했어요. 유니폼은 깔끔하고 정갈했죠. 거대한 완벽히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와,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다들 딱딱 맞춰 움직이네요. 수진은 눈에 자부심을 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거 맞추려면 몇 달 동안 연습해요. 퍼레이드를 보던 중 이제는 군인들 대신 거대한 차량들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위장 무늬로 칠해져 있고 엄청나게 강력해 보였어요. 저게 우리 장갑차예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큰지. 저 안에 있는 군인들을 보호하면서 위험한 지역을 이동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런 금속 거인 안에 있는 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봤어요. 움직이는 요새 같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소음이 들려왔어요. TV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크게 울리더라고요. 제트기가 화면을 가로질러 하얀 선을 남기며 날아갔어요. 우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저건 뭐예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건 우리 전투기들이에요. 엄청 빠르고 하늘에서 놀라운 묘기를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퍼레이드를 보면서 수진은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녀는 현무호 미사일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큰 로켓으로 지하에 숨겨진 목표물까지도 멀리서 타격할 수 있대요. 슈퍼 똑똑한 화살 같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목표가 숨으려고 해도 찾아낼 수 있어요. 다음은 KF-21 전투기가 나왔어요. 하늘을 가로질러 너무 빠르게 날아가서 제 눈으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저건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최신형이고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저는 감탄하며 휘파람을 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랑스럽겠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단순히 강한 무기를 가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 우리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퍼레이드가 계속되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탱크, 헬리콥터, 그리고 심지어 혼자서 걸어다니는 로봇계까지 있었어요. 저 작은 로봇은 사람 대신 위험한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지뢰를 찾거나 사람에겐 너무 위험한 구조 임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죠. 저는 몸을 기대며 지금까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런 놀라운 기계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했어요. 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하면서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왜 이 퍼레이드가 당신에게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멋진 전투기나 탱크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수진의 눈이 감동으로 반짝였어요. 맞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조부모님들은 끔찍한 전쟁을 겪으셨어요. 우리 나라는 폐허였죠. 그런데 지금은 봐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이제는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 나라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새롭게 이해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수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서 고마워요. 퍼레이드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전투기들이 빨강, 하양, 파랑 연기를 남기며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그 색들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국기를 의미했죠.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군사적인 힘에 관한 게 아니라 회복력, 결단력, 그리고 하나된 국가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날 아침 기분이 꽤 좋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수진이랑 봤던 퍼레이드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빨리 듣고 싶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침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뉴스 앵커가 한국 퍼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비꼬는 투가 가득했어요. 어제 한국의 이른바 첨단 군사 기술이 전면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봐요. 이게 과연 값비싼 장난감들 그 이상인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리모컨을 집어들어 소리를 키웠어요. 앵커는 계속 말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 우위 주장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이 장치들이 보기엔 그럴싸해도 실제 전쟁에선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현무 미사일과 KF-21 전투기가 떠올랐어요. 이건 장난감이 아니에요. 진지한 군사 장비라고요. 폰을 켜서 소셜미디어를 살펴봤는데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제 피드는 한국 군대를 조롱하는 밈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로봇계 사진에 한국의 비밀병기 로봇파이도, 궁극의 프리스비, 캐쳐, 이 같은 우스꽝스러운 캡션을 달아 올리고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한국의 기술에 감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그걸 큰 농담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태국의 뉴스 사이트들을 몇 개 열어봤는데 균형 잡힌 시각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사마다 한국에 대한 비판뿐이었어요. 어떤 헤드라인은 한국 군사 퍼레이드,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읽다 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어요. 많은 기사들이 중국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칭송하고 있었죠. 이 비판이 혹시 태국과 중국의 관계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몇몇 정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종종 이 지역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이런 영향이 태국이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한국을 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하루가 끝날 때쯤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제가 감탄했던 걸 계속해서 비웃는 소리를 듣는 건 참 힘들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더니 수진이 있었어요. 그녀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는지 이선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수진, 우리 퍼레이드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 해요.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으면 믿기 힘들 거예요. 이 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일로부터 며칠 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컨설팅 발표를 할 게 있어서 대사관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뜨겁고 습한 거리에서 벗어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들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는데 대화의 일부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 퍼레이드 봤어? 한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로봇들 완전 우스꽝스럽더라. 한 여자가 눈을 굴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 사람들은 제가 수진이랑 같이 봤던 한국 군사 퍼레이드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 거지? 창가 쪽에 있는 그룹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그들은 정부 관계자들 같았어요.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자기네가 새 미사일로 얼마나 대단한 줄 아나 봐. 그가 말했어요. 근데 다 거칠애일 뿐이야. 실제 전투에선 그거 하나도 못 쓸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틀렸어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었죠. 수진이 퍼레이드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저기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말을 꺼냈어요.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그룹이 저를 쳐다봤어요. 몇몇은 호기심 있어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짜증난 얼굴이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계속 말했어요. 지금 비웃고 계신 기술들 정말 대단한 것들이에요. 한국은 그걸 위해 수년을 투자했어요. 그냥 멋져 보이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걸 만든 거예요. 회색 머리에 키 큰 남자가 저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오, 정말로? 그가 말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군사 전문가라도 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연구는 해봤어요. 예를 들어 현무호 미사일, 그건 단순히 보여주기용이 아니에요. 지하 깊숙한 목표도 타격할 수 있죠. 현대 전쟁에서 정말 유용한 거예요. 그럼 그 웃긴 로봇개는요? 그게 유용하다고 말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점점 더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 로봇은 사람 대신 위험한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뢰를 제거하거나 구조 임무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죠. 그 그룹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제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죠? 그녀가 물었어요. 태국은 전쟁 중도 아닌데요. 굳이 이런 멋진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했어요. 이건 전쟁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력과 지식은 다른 데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더 나은 의료 장비를 만들거나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요. 제가 말하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젊은 남자 한 명이 그룹 앞쪽으로 밀고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떡하죠? 그가 물었어요. 중국은 우리의 친구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칭찬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잠시 멈췄어요. 이건 까다로운 질문이었죠. 누구를 화나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봐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편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한국에게서 배울 수도 있어요. 세상이 선과 악으로 나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어요. 대화는 한동안 계속됐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고 저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말에 동의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듣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며 저는 긴장되면서도 신이 났어요. 제가 믿는 바를 위해 목소리를 냈고
그건 무서웠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죠. 작은 차이일지라도 뭔가 변화를 만들었기를 바랐어요. 나중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국 국방부에서 일하는 솜차이라는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전 동료였거든요. 꽤 괜찮은 연설이었어. 그가 약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내 말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몇몇 좋은 점들을 짚었더라. 저는 자부심과 걱정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겠죠? 제가 물었어요. 솜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사람들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에겐 이런 열린 대화가 더 필요하거든. 따뜻한 방콕의 밤거리에 나서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당장은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대화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인 기분으로 깨어났어요. 대사관에서 말했던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를 준비하며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국방부에서 일하는 오래된 친구 솜차이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대사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카페로 가는 길에 긴장이 됐어요. 방콕의 거리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고 차들은 경적을 울려대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지만 저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솜차이가 뭐라고 할지 생각하느라 온통 복잡했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구석에 앉아있는 솜차이가 보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 그게 조금은 저를 안심하게 해줬어요. 저는 타이 아이스티를 주문하고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선 어제 꽤 큰 파문을 일으켰더라. 솜차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랑 너무 심하게 불쾌하게 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솜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 물론 몇몇 사람들은 불편해했지만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야. 사실 네가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해. 저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정말? 모두들 저한테 화났을 거라고 걱정했어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건 아니지. 솜차이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네가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잠시 음료를 마셨고 솜차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알다시피 이선, 우리 정부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 그건 때론 외줄 타기 같아. 그래서 한국을 비판하는 게 그런 균형 잡기의 일환이었어. 저는 이제 좀 더 이해가 가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솜차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개인적으로? 난 네가 한 말에 동의해. 특히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 면에서 한국한테서 배울 게 많아.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기대에 차서 물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 이선. 솜차이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경쟁하기보다 함께하는 게 더 낫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해. 우리가 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신이 났어요. 태국과 한국이 더 많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태국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단순히 국방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더 나은 도로를 건설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내용을요. 이선 너 알지? 솜차이가 우리가 음료를 다 마쳐갈 때쯤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인기 없더라도 내 신념을 지키는 것, 그건 중요한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가끔은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뭔가 시작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쉽지도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과 웹사이트에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기사들에서는 왜 태국과 한국이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애단 뭐 하고 있어요? 수진이 제 노트북 화면을 넘겨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또 하나의 기사를 마무리 중이요. 이번 건 한국의 기술이 방콕의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썼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사람들이 읽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바랐어요. 제가 쓴 기사들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 다루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썼어요. 예를 들어 첨단 의료 장비가 태국 병원들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기술이 방콕의 교통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요. 처음엔 제가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제 말을 신경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방콕 포스트를 읽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꽤 유명한 영자 신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쓴 기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칭찬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공정했어요. 한국과 협력하는 것의 장단점 모두를 다루고 있었어요. 예전의 악담이나 조롱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신이 나서 그 신문을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 이제 정말 공정하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수진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에단.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네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누군가가 제가 태국을 비하하려고 한다며 심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파티에서 어떤 남자가 절 한국 스파이라고 농담 삼아 부르기도 했는데 진지한 면이 엿보였어요. 그런 순간들은 힘들었지만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계속 나아갔어요. 어느 저녁 기사를 쓰기 시작한 지 6달쯤 됐을 때 수진과 저는 발코니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아래 도시에는 언제나처럼 활기가 넘쳤어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수진이 도시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한 희망은 있는 거야. 수진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당신이 믿는 걸 위해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길고 때로는 험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은 큰 과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작은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느꼈어요. 비록 그 차이가 작을지라도요. 태국과 한국의 미래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놀라운 나라가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일을 계속할 거라는 건 확실해요. 함께 일하고 서로 배울 때 모두가 이긴다고 믿거든요. 어둑해진 하늘에 첫 별들이 하나둘 나타날 때 저는 평화와 희망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길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태국과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정과 협력의 상징으로요. 그런 미래는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